여러분, 혹시 지금 통장 잔고를 확인하기가 무서우신가요? 연체 알림이 계속 울리고 미래가 막막하게만 느껴지시나요? 딱 3년 전에 저도 그랬습니다. 31살 백수, 새벽 2시 옥상에서 마지막 담배를 피우며 통장에 남은 3만 원을 바라보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그날 밤 한 분과의 우연한 만남이 제 인생을 완전히 뒤바꿨습니다. 지금은 월 800만 원의 수익을 올리는 온라인 사업을 운영하고 있고, 제가 잠든 사이에도 주문이 들어오는 시스템을 만들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특별한 자본이 생겼을까요? 아니면 대단한 재능을 발견했을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단지 제가 이미 가지고 있던 평범한 것의 진짜 가치를 깨달았을 뿐입니다. 만약 지금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거나 자신에게는 특별한 게 없다고 생각하고 계신다면 오늘 제 이야기가 여러분에게도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드릴 수 있을 거예요. 이런 진짜 경험담이 도움이 될 것 같으시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응원해주세요. 여러분의 관심이 더 많은 분들에게 희망을 전할 수 있거든요. 그럼 지금부터 제가 절망의 끝에서 어떻게 완전히 새로운 기회를 발견했는지 그 생생한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저는 지금도 그날 밤을 생생히 기억합니다. 새벽 2시 아파트 옥상에서 도시의 불빛들을 바라보며 마지막 담배를 피우고 있었습니다. 손에 든 휴대폰 화면에는 연체 알림이 7개나 떠 있었고 통장 잔고는 3만 원이 전부였습니다. 31살 백수가 된 지 8달째였습니다. 그때 뒤에서 들려온 목소리가 제 인생을 바꿨습니다. 저는 지금도 그날 밤을 생생히 기억합니다. 새벽 2시 아파트 옥상에서 도시의 불빛들을 바라보며 마지막 담배를 피우고 있었습니다. 손에 든 휴대폰 화면에는 연체 알림이 7개나 떠 있었고 통장 잔고는 3만 원이 전부였습니다. 31살 백수가 된 지 8달째였습니다. 그때 뒤에서 들려온 목소리가 제 인생을 바꿨습니다. 젊은 친구, 뭔가 고민이 많아 보이는데 괜찮나? 돌아보니 60대 정도 되어 보이는 남성분이 서 계셨습니다. 평범한 운동복 차림이었지만 왠지 모를 여유로움이 느껴졌습니다. 저는 별 생각 없이 대답했습니다. 아, 네. 그냥 좀 답답해서 올라왔어요. 그분은 제 옆에 앉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나도 젊었을 때 이 옥상에서 많은 밤을 보냈지. 그때는 정말 세상이 끝난 것 같았는데 지금 생각해보니 그게 시작이었더라고. 호기심이 생겼습니다. 이 평범해 보이는 분이 도대체 어떤 사연을 가지고 계신 걸까요? 그분은 자신을 박 사장이라고 소개하시며 이 아파트 상가에서 작은 사업을 하고 있다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그분의 다음 말은 저를 더욱 궁금하게 만들었습니다. 요즘 젊은 친구들은 참 안타까워. 이 나라가 얼마나 기회가 많은 곳인지 모르고 살아가니까. 돈이 없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돈은 넘쳐나고 있어. 단지 어디로 흘러가는지 모를 뿐이지. 저는 그분의 말씀이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돈이 넘쳐난다니요. 제가 지금 당장 월세도 못 내고 있는데 말입니다. 박 사장님은 제 표정을 보시고는 빙긋 웃으셨습니다. 내일 저녁에 시간 있으면 우리 가게로 와봐. 재미있는 걸 보여줄게.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그분이 무엇을 보여주실까 하는 궁금증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다음 날 저녁 약속 장소로 갔습니다. 상가 한켠에 있는 작은 매장이었는데 간판에는 중고 명품 매입 전문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하지만 안에 들어가 보니 제가 상상했던 것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명품 가방들이 정교하게 복원되고 있었고 여러 명의 직원들이 바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박 사장님은 저를 작업실로 안내하시며 설명하기 시작하셨습니다. 보다시피 우리는 중고 명품을 사서 복원해서 다시 파는 일을 해. 하지만 이게 단순한 중고 거래는 아니야. 우리는 버려질 뻔한 물건에 새 생명을 불어넣는 거지. 그분은 계속해서 놀라운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한 달 매출이 억 단위라는 것, 전국에서 물건이 들어온다는 것, 그리고 무엇보다 이 모든 것이 온라인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이었습니다. 젊은 친구, 자네는 지금까지 시간을 팔며 살았을 거야. 하지만 진짜 돈을 벌려면 가치를 팔아야 해. 그리고 자네 안에는 이미 그 가치가 잠들어 있다고. 저는 박 사장님의 말씀이 도무지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제가 가진 게 뭐가 있다는 건지, 어떤 가치가 제 안에 있다는 건지 전혀 감이 오지 않았습니다. 그때 박 사장님이 제게 물으셨습니다. 자네가 가장 잘하는 게 뭐야? 남들보다 조금이라도 더 아는 분야가 있다면 말해봐. 저는 잠시 생각해보다가 부끄럽게 대답했습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물건을 고치는 걸 좋아했어요. 시계든 가전제품이든 고장난 건 웬만하면 다 고칠 수 있어요. 그리고 온라인 쇼핑몰 같은 것도 잘 다루는 편이고요. 박 사장님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바로 그거야.
자네는 지금까지 그걸 그냥 취미로만 생각했지? 하지만 그게 바로 자네의 비금전적 자산이야. 이제 그걸 어떻게 현금으로 바꿀지 생각해봐. 그날부터 박 사장님은 저에게 완전히 새로운 세상을 보여주셨습니다. 제가 그동안 당연하게 여겼던 수리 기술이 실제로는 엄청난 가치를 가진 자산이었던 것입니다. 박 사장님은 저에게 온라인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수리 서비스를 시작해보라고 조언하셨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았습니다. 첫 달 수익은 고작 10만 원이었습니다. 아버지는 그런 일로 언제까지 허송세월을 보낼 거냐며 화를 내셨고, 주변 사람들은 그냥 취업을 하라고 했습니다. 몇 번이나 포기하고 싶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박 사장님이 저를 다독여 주셨습니다. 성호야, 지금 자네는 30년간 쌓아온 기술을 1시간 수리비로만 계산하고 있어. 그게 아니야. 자네가 지금까지 투자한 모든 시간과 노력, 그리고 자네만의 독특한 경험과 노하우, 그 모든 게 자네 가격에 포함되어야 해. 박 사장님은 또 다른 중요한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시간 관리의 중요성이었습니다. 저는 늘 시간이 없다고 불평했지만 사실은 가치 낮은 일에 시간을 낭비하고 있었습니다. 다른 사람의 부탁을 거절하지 못해 정작 제 일은 뒷전으로 미루고 있었던 것입니다. 박 사장님의 조언에 따라 저는 우선순위를 정리했습니다. 고수익을 낼 수 있는 수리 작업에만 집중하고 단순한 일들은 거절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맡겼습니다. 또한 좋은 부채와 나쁜 부채의 차이를 배웠습니다. 저는 수리 장비를 구입하기 위해 소액 대출을 받았는데 이는 수익을 창출하는 자산에 투자하는 좋은 부채였습니다. 6개월이 지나자 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제 수리 실력에 만족한 고객들이 지인들을 소개해주기 시작했습니다. 온라인 후기가 쌓이면서 주문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습니다. 1년 후에는 월 300만 원, 2년 후에는 월 800만 원의 수익을 올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진짜 변화는 제 마음가짐이었습니다. 더 이상 돈 때문에 초조해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제가 만든 온라인 수리 서비스 시스템이 제가 잠들어 있는 동안에도 주문을 받고 있었습니다. 정말로 돈이 일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무엇보다 아버지와의 관계도 회복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제 일을 이해하지 못하셨던 아버지도 안정적인 수입이 생기고 제가 당당해지는 모습을 보시며 인정해 주셨습니다. 아버지는 이제 저를 자랑스러워하시며 가끔 제 일을 도와주시기도 합니다. 어느 날 박 사장님과 함께 저녁을 먹으며 이야기를 나누던 중에 박 사장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성호야, 자네가 변한 게 뭔지 아나? 저는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수익이 늘어난 것 말씀이세요? 박 사장님이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그게 아니야. 자네는 이제 소비자가 아니라 생산자가 되었어. 자네가 제공하는 서비스가 다른 사람들에게 진짜 도움을 주고 그 대가로 정당한 보상을 받고 있는 거지. 그리고 무엇보다 자네는 이제 자신의 경제를 스스로 통제하고 있어.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제가 변한 건 단순히 돈을 많이 벌게 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제 인생의 주도권을 되찾은 것이었습니다. 더 이상 경제 상황이나 회사의 사정에 휘둘리지 않고 제 스스로 제 경제를 만들어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3년이 흐른 지금 저는 여러 명의 파트너들과 함께 온라인 수리 서비스 플랫폼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과거에 제가 그랬듯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에게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주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한 청년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취업 준비를 하며 아르바이트로 근근히 살아가고 있다는 그 청년의 모습에서 과거의 제 모습이 겹쳐 보였습니다. 저는 그 청년에게 그리고 지금 이 글을 읽고 계신 여러분께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안에는 이미 엄청난 부가 잠들어 있습니다. 문제는 그걸 어떻게 깨워서 현실로 만드느냐입니다. 돈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단지 아직 방법을 몰랐을 뿐입니다. 돈은 행복을 직접 가져다 주지는 않지만 여러분이 진정 원하는 것들을 경험할 수 있는 시간과 기회를 선물해 줍니다. 돈을 버는 것은 다른 사람의 것을 빼앗는 일이 아니라 세상에 가치를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정당한 교환입니다. 여러분의 시간을 가치 높은 일로 먼저 채우십시오. 그러면 돈은 자연스럽게 따라올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명확한 목적을 가지는 것입니다. 그 목적이 있으면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고 진정한 부와 행복을 동시에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나누면서 정말 많은 것을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혹시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 중에서도 과거에 저처럼 막막함을 느끼고 계신 분이 있으시다면 제가 확신을 가지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여러분 안에도 분명 숨겨진 보물이 있다는 것입니다. 댓글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특별한 기술이나 취미 또는 남들보다 조금 더 잘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려주세요.
아무리 사소해 보이는 것이라도 괜찮습니다. 저도 단순한 수리 기술이 이렇게 큰 변화를 가져올 줄 몰랐거든요. 여러분의 댓글을 하나하나 읽어보고 다음 영상에서는 그런 재능들을 어떻게 실제 수익으로 연결할 수 있을지 구체적인 방법들을 나눠드리겠습니다. 만약 오늘 제 이야기가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으로 응원해주시고 앞으로도 제가 경험하는 생생한 이야기들과 실전 팁들을 놓치지 않으시려면 구독과 알림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저에게는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도 분명히 여러분만의 성공 스토리를 만들어 가실 수 있을 거예요. 저는 그날까지 계속해서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